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지수도 크게 올라간 게 없고요. 종목들도 옆으로 좀 횡보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조정을 시작하는 그런 징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정상적인 거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조바심 갖지 마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전쟁 이슈를 주식 투자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어제 얘기해드린 대로 이제 로봇 테마주 있죠. 네, 로봇 테마주들을 좀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기 시간에서 유진로봇도 한 3%인가 좀 올라와 있던데 로봇 테마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 전쟁 이슈를 주식 투자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부터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죠. 오늘 또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죠, 그죠? 네.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불금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는 참 잘 재밌게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네. 금요일날 너무 불태우지 마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잘 쉬세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술 음주 가무 좋아할 때는 진짜 금요일마다 진짜 아주 그냥 불이 타오르는 막 금요일을 보냈었는데 술 담배 끊으니까 술 끊으니까 노래방 갈 일도 없고요. 진짜 그래요. 그 주말에 술을 이제 금요일날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아예 안 먹으니까 이제 주말에 맨정신으로 보낼 수 있어요. 금요일날 너무 술 많이 드시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냥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그냥 저기 그냥 저기 뭐 숙취해소 하신다고 뭐 하루 종일 다 보내니까 금요일날 너무 무리들 하지 마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전쟁 이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대선 끝난 지 이제 딱 그죠 한 달 됐죠, 그죠? 딱 한 달 됐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뭐 어제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 쭉 해드리면서 뭐 정확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뭐 작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좀 불안해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죠? 러시아 전쟁 막 이거 터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되게 지금 좀 힘들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좋을 거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완전히 다운돼 있어요. 그 총재에 저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민주당 이재명 씨 지지했던 분들 특히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 심리가 지금 최악인데 여기서 특히 아주 스페셜 이 스페셜 리그죠. 특히 민주당 이재명 씨 지지하셨던 분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그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 생각하시는 건 자유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심리가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거의 포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나라 망할까봐. 나라 망할 것 같으면 뭐 독립운동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식만 포기하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선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선거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왜냐면 대선주를 추천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원치 않는 사람이 되든 그죠? 이 나라를 5년 동안 맡아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설령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주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늘 체크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는 평상시에는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보수건 진보건 뭐 그죠? 그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것도 자유니까 그죠? 하지만 주식할 때만큼은 그러지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진짜 조금 들어졌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 날씨가 좋아질수록 저녁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네 진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덜 들어와요. 어디 뭐 놀러 가시거나 뭐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죠. 기억나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저기 뭐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네, 저기 잘 하시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이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상실감이 크시겠죠. 근데 계속 그러시면 가난해져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 없으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돈, 즉 경제적인 자유를 돈이 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거니까 살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거기서 좀 나오시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막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뭐 또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푸틴 아저씨 또 막 전쟁 계속하고 있고 맨날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더 그런 거예요. 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 걱정이 돼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정치 이런 거 떠나서 그죠? 요즘에 또 전쟁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도 지금 걱정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6.25 전쟁, 저 2차 세계대전부터 1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시니까 2차 세계대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과거에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전쟁들 그런 큰 전쟁이 있고 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고 자 제발 좀 이겨내세요. 아 나 진짜 그분들 보면 미치겠어요 진짜. 네, 그 얘기를 앞에서 수도 없이 해드렸는데 네, 기억들을 못하세요. 자 다우지수를 놓고 보죠.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1968년도부터 나오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안 나오니까 그냥 입으로만 얘기할게요.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증시가 급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급등했었고 그 사이에 뭐가 터졌냐면 잘 아시는 이제 대공황 있죠. 네. 1928년, 29년 그 사이에 대공황이 터졌는데 전 세계 증시가 당연히 그때 폭락을 했었겠죠. 세계 대공황 대충 100년 전 일인데 그때 한번 대공황이 터져갖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터졌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 이게 터지고 나서 뭐가 그 다음에 주시장 올라가서 괜찮았어요. 대공황 이게 터졌고 대공황이 터진 다음에 뭐가 터졌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죠? 네.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경제가 부활합니다. 미국 경제도 부활했어요. 왜냐면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 있잖아요. 군수물품. 그 만들다 보면은 산업이 성장합니다. 전투와 뭐 밥그릇, 포탄, 총알, 그죠? 탱크, 비행기, 각종 차량, 군복, 그 다음에 음식, 식자재, 그죠? 네, 기름 이런 것들을 다 뭐 의약품까지 해서 다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이 성장을 해요. 네. 이해되세요? 그때 남자들이 다 일터로 가가지고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가니까 그때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일을 안 했었어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네. 그 남자들이 이제 다 저기 뭐야 군대로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막 유럽에서도 이제 일하고 막 그랬다고요. 직장 생활하고.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제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전 세계 패권을 쥐기 시작하죠. 자,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몇 년 뒤에 터진 게 뭐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죠. 그죠? 한국 전쟁이라고 해야 되죠. 네.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누가 수혜를 입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미군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누가 경제적으로 이제 부활을 했냐면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죠. 전범국가. 근데 독일하고 일본이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물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잘 만들잖아요. 무기를 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독일하고 일본이 경제가 이제 부활합니다.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랑 이것저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크게 성장하죠. 그죠? 네. 한국 전쟁 겪고 나서 전쟁은 누군가한테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패전국은 이제 완전히 적이 되지만 네. 주변 국가들은 돈을 벌어요. 독일, 일본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죠. 네.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나서 누가 수혜를 입었을까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한국이 수혜를 입죠. 여기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참전한 대가가 뭔데요? 각종 이제 원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원조도 받았고, 그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잘 모르셔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약을 합니다.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였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뭐 중간에 자잘자잘 전쟁이 있었는데 걸프전 기억하세요? 걸프전. 그죠? 걸프전이 이제 1990년에 터진 건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있죠, 미국에. 네, 그때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저기 쿠웨이트 쳐들어가 가지고 그때 바로 점령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국적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이겼죠. 네, 그게 1990년 8월인가 그때 터졌는데 아마 그 다음에 2월달까지 해가지고 전쟁이 끝납니다. 걸프전. 네. 그때 이제 그게 터지고 나서부터 여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걸프전이 터진 게 어디였냐면 1990년 여기 8월인데 여기입니다. 제발 전쟁 나면 난리를 치는데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어디라고요? 여기. 이때부터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예? 물론 전쟁 났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잠깐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전쟁 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폭락했어요. 그때. 그리고 전쟁 나니까 뭐 전쟁이 어디서 났어요? 쿠웨이트. 전 세계 유전지대.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망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랬다니까. 뭐 유전지대가 어쩌고 저쩌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망할 거라고. 나쁜 놈들. 그래갖고 6개월 동안을 흔들어 놨어요. 그죠? 네, 10월달에 저점 찍고 뭐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쥐어받고 막 네. 구덩이 이제 다 메꾼 다음에 날라갔잖아요. 6개월 이게 조종이 제가 그러잖아요.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상승 중 찾아오는 조종은 6개월이면은 할 만큼 한 거라니까요. 네.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열심히 갔어요. 계속 갔어요 그냥. 여기라고 여기 구덩이 파놓고.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걸프 전쟁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네. 조상님 이름은 몰라도 사담 후세인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조상님 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담 후세인 누군지 아시잖아요. 후세인,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그죠? 네. 중간에 저기 외환위기 한번 터지면서 여기서 우리나라 한번 죽다 살았죠 그때. 네. 자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전쟁이 터졌냐? 이제 10년 뒤쯤에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죠. 네. 9.11 테러. 네. 그때 그래서 또 증시가 폭락을 해요. 여기 비슷하죠. 네.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랑 네.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나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막 이제 범인을 찾았어요. 그 오사마 빈라덴이 그랬대요. 근데 후세인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도.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구덩이 또 팝니다.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실제로 2003년도에 전쟁이 또 터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많이 갔어요. 네, 이때는 다우지수가 요만큼밖에 못 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아시아, 특히 중국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아시아 증시가 이머징 시장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뭐였어요? 그냥 기회였다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막 난리 날 때 있죠. 그때가 바닥이었다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차트가 안 보여주니까 지금 저기지. 그땐 지금보다 더 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한 게 있어서 안단 말이에요. 응?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10년 정도 있으면 또 그래요. 이슬람 저기 그 수영 덥수룩하게 기르신 형님들 있잖아요. 이슬람 형님들 그죠? 네. IS 이슬람 국가 들어보신 분들 잘 1번 찍어보세요.
요즘엔 얘기도 안 나와요. 네, 거의 소멸돼가지고 왜 수염 막 되게 두껍게 기르신 분들 있잖아요. 막, 네. 팔이나 모기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서. 엉켜갖고. 이슬람 국가 기억하시죠? 이게 언제 난리 쳤을까요? 2014년, 15년 정도에 난리를 칩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그 사이에 난리를 쳐요. 잘 보세요. 언제일까요? 여기에요. 응? 난리지겼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금리 인상 전에 그랬고 보면은 네. 응? 거의 비슷해요. 금리 인상 다 전이에요 다. 네. 전쟁도 응? 전쟁할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난리죠. 그때 왜 보면은 막 TV 틀면 이슬람 국가 IS 테러 단체가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막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네. 기억나시죠, 그죠? 네. 잠시만요. 네네. 근데 그때 그랬었는데 이때도 요거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전쟁이 있었냐? 네.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무력 전쟁이 아니고 무역, 예. 무역 전쟁. 저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많이 갔어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요건 코로나 때문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걸프전, 이라크 전쟁, 이슬람 국가, 아랍에 전쟁 많이 했잖아요. 시리아도 그렇고. 네. 미중 무역 전쟁, 네. 여긴 코로나와의 전쟁. 네, 많이 갔어요. 요즘에 증시 막 흔들고 있죠. 뭘로요? 러시아, 이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요걸로 난리지기. 전쟁 터지고 나서 항상 증시가 많이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금리 인상 시기랑 겹칩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엄청나게 털렸다 이거죠. 네. 이런 얘기를 근데 백날 해드려도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것만 갖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앞으로 조정이 크게 올 것 같다, 폭락이 올 것 같다, 경제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안 망합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게 종목이거나 그죠? 뭐 주가를 물어보면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제가 잘 알고 있어도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네, 근데 요즘 방금 했던 얘기 있죠. 네. 앞으로 뭐 큰 조정이 오거나 전쟁이 나서 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아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1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00년 동안 금리 인상하면 폭락 나온다는데요. 아니요. 1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아, 전쟁 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증시가 빠진다는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얘기 못 한다니까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죠. 딱 띄워놓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쭉 얘기하잖아요. 찾아보시라니까요. 전쟁 터지고 나서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는지 항상 올라갔지. 근데 제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나중에 언론사 하나 차려갖고 내가 언론을 저기 뭐 하든지 해야지. 네. 언론사 기자들을 말을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 말은 안 들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자들 얘기는 그렇게 믿으면서 내 얘기는 안 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또 종교예요. 신흥 종교.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입이에요. 사입이 가보세요.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사입이에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비 종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공감이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네. 이 보시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증시가 폭락했다? 아니요. 항상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아셨죠?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 보수 진보 어디를 지지하시건 돈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돈이 여유가 있으면 네, 삶이 여유가 있죠.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맞죠? 네,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거대로 하시고, 그죠? 외교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죠? 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으셔야죠.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식할 때는 제발 객관적으로 좀 하세요. 네. 네, 보니까 안 돼 죽겠어요 진짜. 요즘에. 네. 막 이렇게 주식을 좀 포기하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민주당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하는 말 그냥 사심 없이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별로 안 들으셨으니까 다 찍으셔야 돼. 평소에 지금 반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 지금. 네. 이해되셨어요? 네. 요즘에 번호 찍어보라고 하는데 되게 안 찍으세요. 네. 왜 그러실까요? 응? 왜 이렇게 번호 찍기 싫으실까? 네. 별로 기분 안 좋으시니까 그렇지 뭐. 그죠? 네. 응? 여러분들 심리도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힘들 내시고 네. 별일 없으니까.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전쟁은 마무리 좀 드릴게요. 전쟁은 패전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옛날에 옛날 MBC였나요? MBC에서 왜 저기 정주영 그때 차인표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정주영 씨 현대 정주영 그 회장님 일대기에 나온 거 있었잖아요. 드라마. 네. 옛날 책에서도 좀 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정주영 회장님 전 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도 드물거든요. 네. 그죠? 네. 배울 게 참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6.25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이 폐허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우린 끝났다.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서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은 웃었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돈으로 보였다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다 치우고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다 일거리로 보이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이제 우린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냐 막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작년 말 올해 초에 박살났었죠. 그 계좌를 보면서 끝났어. 이거 안 돼. 난 주식이랑 안 맞아.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마누라 와이프한테 좀 잘할 걸. 돈 좀 달라고 하게. 평상시에 못했더니 얘기도 못하구나. 네? 이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거 기회인데. 그죠? 네. 맞아요. 네. 정주영 회장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네. 혹시 신랑이나 와이프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돈 좀 주세요. 아셨죠? 네. 대신에 잡초 사시면 안 되고, 네.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누구는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다니까 고레가 긴조라고 일본에 옛날에 큰 지진 터졌잖아요. 1900년대 초에 관동대 지진인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전설적인 일본의 주식 투자자인데 일본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큰 지진이 터졌는데 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거꾸로 도망가다가 말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건자재, 지붕 뜯어 고치는 자재 있죠? 그거 사러 갔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네. 지진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집이 다 고장났으니까 옛날에 거기 일본이 다 목조주택이니까 그게 다 파손됐을 테니까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비 오고 할 텐데 뭐부터 고치겠어요? 지붕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건자재 상급 거기로 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아저씨 이거 다 주세요. 네.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웃돈 줘갖고 다 샀다잖아요. 그래갖고 떼돈 벌었다잖아요. 그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증시 폭락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신용을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돈 많이 벌었다. 네.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님 같은 마인드라니까. 네. 딱 보고 다 포기했는데 저기 했다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재밌는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대단한 분이라니까. 미군이 6.25 전쟁 하고 나서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죠? 네.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쭉 내려서 이제 그때 청와대나 하여튼 무슨 미군 군정 본부가 있겠죠. 근데 잔디를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마당에. 전쟁통에 잔디 좀 구하려고 했더니
물어보니까 업자들이 잔디 없다고 다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만 무조건 오케이 된다 그랬대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 3, 4월 달인가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 그 잔디를 지금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일단 된다고 그래 그러서 했는데 못 구하고 있다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모내기 철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벼 있죠 벼. 네. 모내기용 그 벼를 사다가 다 심어놨대잖아요. 잠깐 잔디인 척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옛날 그거 보고서 와 이거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오늘 전쟁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 가서 네. 잔디 없으면 네. 모내기 그 뭐예요? 그 쌀, 그 벼, 네. 뭐 그거라도 이제 구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돼요. 정정 회장님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이제 필요한 때라니까요. 네. 아셨죠? 네, 주시장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전쟁이 터지면 꼭 그 다음에 많이 가요. 안 간 적이 없다니까요. 네. 전쟁 터졌을 때는 다 힘들죠. 무섭고 그죠? 네. 근데 나중에 다 후회했어요. 네. 그때 살 걸. 그러면서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해 드릴게요. 청벌이었습니까? 저는 그 모내기용 건조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네네. 네네. 자,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보테마주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로보테마주 얘기해 드리고 했었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로보테마주들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로보테마주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정부가 바뀌거나 뭐 정부가 안 바뀌어도 중간에 이제 어떤 정책이 하나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정책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죠? 네, 어떤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냐면 그 나라의 이제 그 미래 먹거리 있잖아요. 미래 먹거리는 뭐겠어요? 과학기술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그거와 그거와 관련된 이제 그 테마들이 생깁니다. 미래 산업. 그러니까 뭐 집 짓고 그죠? 대규모 뭐 이제 SOC 이런 것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기보다는 현재 과거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이제 전통적인 뭐 그런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 이런 게 이제 그 추진을 해요, 항상. 네. 그죠?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수소차였죠, 그죠?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였는데 태양광, 풍력은 뭐 새로운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무튼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에 맞는 이제 뭐 새로운 이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분위기를 쭉 잠깐만요. 네네. 뭐 청벌이건 모내기건 뭐 그게 중요합니까? 네. 여기 뭐 청벌 얘기하셨는데 네. 청벌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난 모내기용 그 뭔 줄 알았는데 네네.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네. 맞죠, 그죠? 그냥 뭐 참고하시라고 한 얘기인데 네. 그래요. 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맥락은 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카라님도 감사하고 김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네. 네네. 자꾸 이제 글이 올라와서 네. 그거 본다고. 네. 네, 그렇죠. 김정희님 말씀대로 이제 모종 갖다 심어놓은 거죠. 비싼 거. 네. 예예. 자 어디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지금 이제 로봇 테마주들을 가지고 세력들이 약간 분위기를 약간 띄워놓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띄워놓고 있다가 최근에 부터 들썩들썩하면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약간 이제 사전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메타버스도 맞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작년에 이제 그것도 해놨잖아요. 아까 들었다 놨다 그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로봇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오늘 뭐 저기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죠? 네. 에어 택시 뭐 이런 거 그죠? 드론 택시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삼성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로봇
얘기를 대놓고 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아마 로봇하고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셀 것 같고 딴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신기술 테마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또 이제 디지털 대전환 있죠. 디지털 대전환 뭐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대전환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별로 안 좋아하고요. 로봇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강아지나 뭐 이런 게 좋지 로봇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저는 그냥 아날로그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뀔 거라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기술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특히 로봇하고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좀 관심 갖고 특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로봇 테마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차트를 참고로 바꿀게요. 전쟁을 아무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시간에 의해서 석탄 테마주가 움직였거든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때문에. 이따 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뭐 헤어질 시간이 이제 한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설명해 볼게요.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이 지금 12월 달에 상한가를 치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로봇 관련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뭐 동부로봇, 유진로봇 이렇게 로봇 회사, 로봇이라는 게 들어간 회사들도 별로 없었고 10년 전쯤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로봇, 로보 뭐 이런 식의 이름 들어가는 회사가 꽤 많아졌습니다. 회사 이름도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옛날부터 좀 잘 움직였던 게 유진로봇이에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막 뾰족뾰족 올라온 거 보이시죠? 다 로봇 테마주로 올라온 거 맞아요. 거의 다. 옛날부터 이제 로봇 테마주로 잘 가던 건데 유진로봇이 작년 12월 달에 증시 좀 안 좋을 때 있죠. 그때 삼성 얘기하면서 삼성 로봇 얘기하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풀려났고 삼성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M&A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섞인 이제 그런 이제 찌라시들도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테마주들이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3,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3,000원 정도죠, 그죠? 6,000원대 한 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00% 상승을 했죠. 100%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자 마디 길이를 잘 보시면 마디 길이 자 100% 올라왔죠. 눌렀다가 여기 4,500원에서 8,500원까지 100%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비슷한 사이즈로 올라왔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표를 채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파동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N자형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N자 알파벳 N자 목표를 채웠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세력들이 좀 분위기를 미리 띄워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3월달에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때는 여기 전고점 돌파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했던 소리는 뭐냐면 조정 기간이 2달밖에 안 된다. 근데 보통 저는 이게 뭐냐면 로봇 테마주가 이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눌림목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양봉 하나 나오고 꾹 눌렀다가 올라가는 걸 눌림목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유형의 이제 큰 테마군. 그러니까 로봇 테마가 이게 삼성을 끼고 가는 테마니까 굉장히 큰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에서 나오는 눌림목이 이런 거잖아요. 들었다가 놓고 가는 거. 근데 이제 큰 테마는요. 이거를 눌림목으로 볼 수 있어요. 캐파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캐파가 다르다고요. 아무튼 이제 이걸 눌림목으로 보거든요. 좋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제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조정이 아직 덜 거친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나중에 많이 갈 수 있는 테마 같은데 좀 더 만든 다음에 가야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우리 저기 주겸이라고 소금 있죠, 주겸 유명한 거. 그것도 왜 9번 굽는다고 하잖아요. 9번. 그래야지 약효가 약성이 좋다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겸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어서 주워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9번씩 굽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쓰는 소금 있는데 뭐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한두 번밖에 안 군 거예요, 그냥. 여러 번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군 거예요. 한두 번, 두세 번. 그런 것도 싸잖아요. 그죠? 아직 덜 구워졌는데 벌써 나가려고? 뭐. 근데 실제로 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틀렸나? 저는 제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떨어진 다음에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봤죠. 날아가려고 그러나? 내가 잘못 봤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진 로봇이 이제 여기를 살짝 제끼면서 신고가가 조금 나긴 했어요. 조금 나기는 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앞으로 로봇 테마주는 많이 갈 것 같은데 유진 로봇이 여기서 이렇게 뽑은 거는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네. 성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보티즈 이런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앞에 보시면 이것도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14,000원 잡아야 되나? 네. 이거는 2배 이상 갔거든요. 이거 3배까지는 아니고 2배 이상 갔는데 가놓고 떨어진 다음에 돌리죠. 3월달에 살짝 갈려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유진 로봇은 앞에를 너무 제끼면서 오버한 거예요. 돈이 너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다가요, 살짝 떨어지다가 다시 딱 올려야 돼요. 이렇게 네. 다시 놓고 그럼 여기 있는 여기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 있죠? 이 친구들이 모여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지런히 놓고 있다가 다 차트가 거기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하나가 뽑기 시작하면 단체로 쫙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 보면서 쫙 올라가요. 이재명 테마주들도 그랬어요. 이재명 씨 지지율이 좋을 때 있죠. 작년 초, 재작년 말 그때 이재명 테마주도 그러고 갔어요. 토탈스포트 보시면 토탈스포트 이재명 테마주인 거 아시죠?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대선주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좀 전에 로보티즈 보셨죠? 로보티즈가 한번 오른 거예요. 이재명 테마주 토탈스포트입니다. 이거는 네. 떨어졌다가 올리고 떨어졌다가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리 위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붙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죠? 모이죠? 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면서 그죠? 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빨래 빨고 나서 옷을 말리면은 옷이 약간 구겨져 있잖아요. 네. 다리 위로 이렇게 깨끗하게 다린 거예요. 가지런히 네. 그죠? 네,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네,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요 보기에 되게 예쁘죠. 다시 자, 보기에 차트가 너무 이쁘다. 네, 8번 찍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이뻐 보이죠? 이평선이 쫙 모이면서 가지런하고 그죠? 네? 조만간 고등 나올 거 같고 되게 이쁘죠? 그런데 그죠? 네, 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뻐요. 그쵸? 되게 이쁜데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이쁜데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뛰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묻죠? 미치고 팔짝 뛴다고요. 왜 팔짝 뛰냐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통 여기서 사거든요. 주식을. 네. 손실났다가 본전났다가 손실났다가 본전났다가 안 팔았더니 손실났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려 3, 4개월 동안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네. 저기 옛날 요즘에 그 대하철 때 보면 소금 위에서 이렇게 대하 이렇게 막 소금구이에서 드시죠? 네. 그 대하처럼 막 빨갛게 입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네? 이해되세요? 네. 손실났다가 본전났다가 손실났다가 가끔 뭐 본전났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진짜. 이해되시죠? 보통 주식을 여기서 사거든. 거의 여기서 사요. 그냥 고생 막 얼굴 빨개져갖고 그냥 그 소금 그죠? 대하구이 소금처럼 소금 대하구이처럼 막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막 참았더니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겠지 또 떨어지네. 이게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차트가 아름다울수록 들고 있는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렬히 첫상한가에 털리는 거예요. 네. 거의 다 털려요 여기서. 그러면 세력이 안녕 그러면서 쭉 올려버리는. 그렇죠? 네, 여기는 얼마? 네, 여기는 4,000원, 5,000원, 여기는 25,000원. 네.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이러는 거라니. 그러니까 다시 자 로보티즈로 와서 네. 이게 저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시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네. 네. 대하 소금구이처럼 여러분들도 빨갛게 익을까봐 네. 너무 빨리 사시면 힘듭니다. 그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9번 네, 찍어주시고. 네. 근데 그래서 좀 빨리 사시면 힘들 텐데 그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네. 주식하면서 정권 바뀌는 거 뭐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네. 그죠? 네. 지금 급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뜯어말린 거예요. 네. 너무 일찍 사지 마시라고. 물론 이제 여기 에브리봇 이런 거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앞에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조금 더 있다 사도 돼요. 네. 조금 더 있다 사도 돼요. 유일 로보틱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여기서 샀으면은 32,000원이 고점인데, 그죠? 32,000원에 샀는데 지금 25,000원이면 마이너스 20% 손실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T 로보틱스, 그죠? 아까 좀 못 제꼈는데, 그죠? 여기 10,000원에서 샀으면 지금 8,600원이니까 대충 한 15% 손실 아니야, 대충, 그죠? 네. 얼마나 지금 속상하시겠어요. 난 바본가 이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것도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로보스타도 지금 아까 좀 못 제끼고 이러고 있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죠? 네. 휴림 로봇이 미친 거예요. 네? 있는 그들이 이게 미친 거예요. 근데 휴림 로봇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니 뭐 자회 저기 회사 팔아가지고 삼부토건 파는 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뭐 여기도 할 말이 있죠, 그죠? 이건 지금 로봇 관련주로 간 게 아니잖아요. 현대사료가 회사 파는 것 때문에 간 거지 저게 사료주로 저만큼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진 로봇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잠깐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혼자 간 거, 혼자. 왜 저기 육상 경기 보면은 심판이 그 출발 총 쏘잖아요, 이렇게 탕 쏘잖아요, 그죠? 네. 안 쐈는데 혼자 튀어나간 거예요. 네, 안 쐈는데. 그 로보티즈나 에브리봇은 가만히 있는데, 저 유진 로봇 형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혼자 튀어나간 거예요. 파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시켜드리려고 이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결론이 뭐냐면, 로봇 테마주는 저는 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력이 벌써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4개월 전부터 지금 문을 띄우고 있으니까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바심 내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그래도, 그죠? 네. 안 그래도 저기 빨리 금방 지치시는데 또 일찍 사가지고 또, 그죠? 고생만 하다가 결국엔 이제 올라갈 때 주식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린 겁니다. 사시지 말라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또 약간 변화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저희 방에도 아직 로봇 테마주가 있긴 있어요. 기존에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시 추천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사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 이런 거. 이해되시죠? 아니면 저기 6월 1일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지사 쪽. 요번에는 저기 서울시장보다 경기도지사 쪽을 잘 파셔야 됩니다. 네. 관건이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경기도지사 쪽입니다. 네. 그쪽을 잘 파야 돼요. 그쪽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그전에 남경필 씨였으니까 보수 쪽이었거든요. 네. 보수 쪽 후보가 저 경기도지사였는데 찾아오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어제 그 얘기했었죠. 전쟁 테마주, 방산주, 네, 잘 보시라고. 저희 방에 그러니까 전쟁 테마주를 저희 방에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 얘기하죠. 근데 전쟁 테마주를 갖고 있다니까요. 전쟁 수혜주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것 같죠. 전쟁이 터져도 나중에 정신 많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전쟁 테마주는 가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는 전쟁 테마주도 샀지만 일반 테마주나 뭐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주, 가치주도 다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 방에 삼성전자도 지금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럼 회원들한테 그러는 거,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전쟁 테마주를 사놔요. 왜냐하면 전쟁 수혜주가 가니까. 이해되세요? 전쟁 테마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전쟁 테마주를 사놨다니까요. 휴니드. 오늘 좀 수익 챙겨드렸어요.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북한 김여정이 저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때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예요. 오늘 VI 원리금 마켓 했었어요. 요거 수익 좀 났어요. 방산주 제가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뭐 갖고 있는지 얘기 안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휘니드가 차트 잘 만들어놨죠, 그죠?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되고 빅텍 보세요. 이거 말고 스페코가 차트가 좋아요. 스페코 차트 이뻐 보이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슥 올라가고 있어요. 응? 그렇게 전쟁이 걱정이면 주식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전쟁주를 좀 사든가요. 나 미치겠어요 진짜. 전쟁 나서 증시가 폭락하고 큰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주식을 안 하겠대요. 그렇게 강한 확신이 있으면 나 같으면 주식을 안 때려치고 차라리 스페코를 사겠네요. 제 말에 공감 가시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맞지 않아요? 왜 도망가요? 그리고 전쟁 날 거를 확신하면 스페코를 사야지. 방산주.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거의 도망가더라고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전쟁 날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전쟁 테마주를 사세요. 스페코는 이제 많이 떠 있으니까 지금 사실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라고요. 진작에 사셨어야지. 그죠? 네. 다 차트 만들어놨잖아요. 한일단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원래 전쟁주가 맞는데 최근에도 딴 걸로 많이 가가지고 지금은 상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 옛날에 여기에서는 이제 씨름선수로 따지면 2만기 강호동급이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좀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A급은 아닌 거예요. 옛날엔 A급이었는데 지금은 A급이 아니에요. 옛날엔 천하장사급이었는데 지금은 천하장사급은 아니에요. 네. 아셨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전쟁 테마주들을 전쟁 걱정은 하지 마시되 전쟁 테마주는 사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에 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에에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 KPF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시간에서 상한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KPF 요게 그 석탄 관련입니다. 석탄. 네.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밀하고 그런 것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명태, 킹크랩, 네, 목재, 예? 굉장히 많아요. 비료 전 세계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네. 러시아 제재 심하게 하면 전 세계에 큰 문제 생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이 제재하는 거 있죠? 쇼하는 겁니다. 그거. 네. 러시아 제재했다가 진짜 그 뭐예요? 파리바게트 가서 3,000원짜리 식빵 3만 원에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네. 그걸. 아셨죠? 네. 이게 석탄 관련주입니다. GS 글로벌 요것도 마찬가지. 차트 만들어져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벌써 나가시는 분들 계시네. 네. 나가시면 어쩔 수 없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얘기할 건데. 자, 주식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맨날 아침마다 뉴스 보시죠? 전일 국제유가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죠, 그죠? 네. 그런데 천연가스는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천연가스. 네. 자, 이게 국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기 고점 찍었거든요. 여기 지금 돌파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어디를 돌파하는 거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가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박스권이 여기였어요. 그 박스권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자꾸 우리 괴롭히면 진짜 가스 잠가버린다? 이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폭등할까요? 안 할까요? 폭등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면 러시아와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도 일제히 오르겠죠. 천연가스만 오를까요? 밀, 해바라기 오일, 그럼 콩기름도 다 오르는 거고. 옛날에 사조회표가 뭐였더라? 그게 해표식용유 뭐. 하여튼 뭐 이제 다 오르는 거예요. 밀가루, 콩, 뭐 기름, 뭐 가스, 뭐 석유, 네. 돌덩이, 쇠덩이, 석탄 뭐 다 날라가는 거예요. 킹크랩, 명태 다 가는 거고요. 요즘에 킹크랩은 싸다고 그러대요. 중국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근데 아무튼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목재, 펄프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다 뭐라고요? 전쟁 수혜주입니다. 전쟁을 걱정해서 주식을 접을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 이슈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게 얼마나 도움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 일반 전문가 테마주 이렇게 얘기 평상시 하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이 관련돼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 원래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원래 이과 출신이라니까요. 네. 원래 이공계 출신인데 주식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공부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튼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 전쟁이라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부자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김 실장님이 또 저녁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네. 김 실장님이 오늘 여기 신재생에너지하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해운, 종합물류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테마주 정리를 매일매일 이제 급등한 것들 매일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굳이 이렇게 막 종목들 검색 안 하셔도 돼요. 다 얘기해 주시니까 대장주 위주로. 아셨죠? 네, 꼭 같이 들으세요. 네, 이분은 방송을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하세요. 네, 딱 30분 정도 하시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저기 가족분들 아니면 좋은 분들과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